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조경 시공 구조학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조경 시공 구조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과정 중에서 조경 계획과 그리고 설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시공 구조학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관리로 넘어가게 되고 오늘부터는 이 시공학, 시공구조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공을 하려면 이 설계 단계, 기본적인 설계 단계를 거쳐서 실시 설계가 나와야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 기본적인 이 시스템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실시 설계라고 했을 때 실시가 뭐죠? 실시라는 건 실제 시공이 가능하게끔 하는 설계가 실시 설계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실제 시공이 가능하게끔 하는 실시 설계도가 있어야지 이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에 들어가는데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외우거나 할 부분들이 크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어 가시면서 제가 중요한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계산하는 부분들은 꼭 계산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꼭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의 개요의 1절, 조경 시공 재료. 자, 밑에 시공 계획을 보시면 각 부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가설물과 기계 배치, 자재 반입, 시공 순서와 방법 등을 계획하는 것을 시공 계획이라고 한다. 자, 시공 계획을 세울 때 일반적인 원칙, 재료와 제품의 이동에 소요되는 작업량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각 작업의 일일 작업량을 일정하게 계획한다. 전체 총 작업량이 있으면 그 기간을 나눴을 때 하루 그 당일의 작업량이 나오겠죠.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작업은 되도록 기계화하여 공정을 단축한다. 또 작업량에 적합한 기계를 선정해 작업 능률을 높인다. 자, 작업의 여러 가지 기계와 설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능력을 고려하여 고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두 번째 시공 계획의 순서. 현장원 편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공정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실행 예산의 편성과 조정하고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가설 준비물을 결정하고 재료를 선정하고 재를 방지한다라는 순서를 봤고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참고 공기를 지배하는 요소로 1차적 요소 구조, 규모, 용도 2차적으로 청부자 능력과 자금 그리고 기후 3차적 요소는 발주자의 요구와 설계 적부 그리고 감사 능력 등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시공 관리 보시죠. 자, 시공 관리는 시공 계획에 따라 공사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료와 노무 준비. 공사에 필요한 재료와 근로자를 확보하고 시공 기계와 설비, 가설물 등을 준비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줄 쳐주시고요. 자, 우리가 공사비, 순공사비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있죠.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하나는 뭐죠? 하나는 경비죠. 자, 우리가 순공사비, 순공사 원가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들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중에서 재료와 노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목적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와 노무비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지도와 검사. 자, 지도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대부분 하도급자가 시공을 한다.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근로자를 지도하고 감독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지도하면 된다. 자, 두 번째 검사. 자, 공사 도중 재료와 현 위치 그리고 먹줄치기. 자, 이 먹줄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접 공사, 이 돌을 쌓는 공사에 해당될 수도 있고 뭐 대부분 건축 공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하도급 공장에서 제작한 제품을 검사한다. 자, 마지막 단계 마무리 검사하고 조작 검사하고 기능 검사를 실시한다. 자, 두 번째 시공 재료의 분류.
자, 생산 방법에 의한 분류. 자, 첫 번째 천연 재료와 인공 재료로 나뉩니다. 자, 자연 재료라고 할 수도 있고 천연 재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라든지 물, 목재, 석재, 골재, 흙, 점토와 같은 것들은 천연 재료, 자연 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뭐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굳이 외우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식물 당연히 천연 재료겠죠. 흙도 천연 재료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공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금속, 유업,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등은 인공 재료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연 재료라고 했을 때는 이 천연 재료, 자연 재료가 갖는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그 네 가지 특성은 하나는 자연성, 그리고 연속성, 그리고 조화성, 그리고 다양성을 가집니다. 자, 다음 중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중 천연 재료 또는 자연 재료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해서 이 네 가지를 제외한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불변성, 균일성, 그다음 대량 생산성 같은 것들은 자연 재료의 특징이 아니라 인공 재료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자, 외우기도 쉽습니다. 자연 좋다, 자연 좋다. 기억하시겠죠? 자연 재료 또는 천연 재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 자, 무기 재료와 유기 재료로 나뉘고, 자, 무기 재료에는 금속 재료 그리고 비금속 재료가 있고, 자, 유기 재료는 천연 재료, 합성 수지 재료가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의 첫 번째 구조 재료. 자, 구조 재료에 목재,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 조적 구조 모두 구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재료들을 구조 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장 재료. 수장 재료라고 하는 것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내외장 마감재, 그리고 차단재, 채광재, 창호재, 방화 및 내화재, 그리고 기타 포장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수장 재료, 수장 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설비 재료, 급 배수 및 수경 시설 재료, 냉난방 재료, 전기 조명 재료들은 설비 재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식적인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공사 구분에 의한 분류. 자, 식재공사, 석재공사, 목공,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 금속, 미장, 그다음 포장, 수경, 수장, 설비, 생태환경, 보건공 사용 재료와 같은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도 되고, 시공재료의 규격화. 자, 산업규격. 자, 산업규격이라고 했을 때 산업표준화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라마다 규정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고 1947년에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설립이 되었다. 자, 여기다가는 줄 쳐주시고, 자, 우리나라는 한국은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한 한국산업규격,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KS를 활용하고 있다. 자, 이 산업규격 표준화 분류로 보시면, 자, 대분류에 자, A, B, C, D, E, F가 있죠. 자, 토건이라고 되어 있는 토건은 토목 건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F로 통하는 것들이 많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설재료 관련 사항 A, B, C, D, F, L, M 부분 등이 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한국은 ISO 9000 시리즈가 적용이 되어 있다. 자, 세 번째, 주요 국가별 산업 규격. 자, 국제는 ISO 그리고 SI가 있고 한국은 KS. 자, 미국은 ASTM과 ACI가 있고요. 그리고 FS라는 것도 있고, 자, 영국, 중국, 일본 산업 규격, 독일 산업 규격. 자, 그 약자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2절 시방서, 시방서의 개요. 자, 시방서의 의. 자, 먼저 시방서라는 게 뭐였죠? 시공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시방서죠. 자, 공사의 설명과 설계 도면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침을 주며 각 공사의 항목별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건축 설계의 경우 설계자가 작성하여 설계 도서에 첨부해야 한다. 건축 설계든 조경 설계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설계 도서에 그 설계 도서에 빠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시방서에 기록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공이 가능하다. 자, 참고. 자, 시방서는 시공 조건과 규격, 허용 범위 등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공사의 개요, 도면에 기재할 수 없는 공사 내용을 기재한 것 여기다가 줄 쳐주시고, 자, 시공상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쓴 것이다. 그리고 단위 공사의 공사량, 입찰 방법과 입찰 금액, 경제성 등의 기재 내용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시방서의 종류, 작성 방법에 따라서 표준 시방서와 그리고 특기 시방서로 나뉘는데, 자, 여기서 특기라는 건 특수한 기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수한 기술. 그러니까 표준 시방서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기술이나 공법 등에 대해서 이 특기 시방서에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표준 시방서. 자, 대한건축학계에서 발행된 공통 시방서이다. 자, 건축에 관련해서는 대한건축학계에서 만든 시방서, 표준 시방서를 보면 되고, 우리 조경 쪽에서는 한국조경학회에서 지은 조경 시방서를, 표준 시방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건축학계를 지어주시고 한국조경학회라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조경학회에서 지으면, 자, 이 내용을 어디서 검토하죠? 예,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표준 시방서였고요. 자, 특기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수 재료라든지 특수 공법 등을 설계자가 작성을 한다. 표준 시방서에는 모든 조경에 관한 공법들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적인 내용을 제외한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특허를 받은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특기 시방서를 따로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과 관련된 재료를 만드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기술을 가진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특기 시방서라고 해서 그 자료실 같은 곳에 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방서의 종류. 자, 표준 시방서, 전문 시방서, 그리고 공사 시방서. 자, 여기서 자, 특기 시방서가 지금 빠지고 전문 시방서와 공사 시방서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전문 시방서라는 건,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설물별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여기다가 줄 쳐주시고,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관한 내용을 모아뒀다.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아뒀다. 그래서 전문 시방서라고 하고, 자, 공사 시방서는 특기 시방서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기 시방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셔서 두 번째 시방서의 구성. 자, 시방서의 내용은 재료에 관한 사항, 공법 공사 순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공 기계 기구에 관한 사항,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 보양 청소 정리에 관한 사항. 자, 두 번째 시방서 작성 시 주의사항들. 자, 공사 전체에 걸쳐서 빠짐없이 기록하고 서술법으로 간명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게 기술하고, 그리고 설계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일치하여 중복 기재 사항이 없게 한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한 번씩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 시방서, 조경 표준 시방서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방서의 형식. 자, 시방서에 치중하고 도면을 간략하게 하는 경우 공사가 아주 단순한 경우다. 시방서를 간략히 하고 도면에 치중한 경우는 비교적 공사가 소규모인 경우고, 자, 시방서와 도면을 모두 치중한 경우는 중요한 공사의 경우다. 자, 중요한 문제 아니었고요. 네 번째, 시방서와 설계 도면의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자, 집행되는 공사의 설계 도면과 시방서 내용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도면과 그리고 시방서 상의 내용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현장 설명서가 우선이고 그리고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표준 시방서 즉 표준 시방서보다 설계 도면이 우선한다. 두 개가 서로 차이가 있을 때 먼저 봐야 될 게 설계 도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시방서 그리고 물량 내역서가 되며 모호한 경우 발주자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자, 시방서 우리 앞에서 보셨던 지금 시방서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작성 방법에 따라서 표준 시방서와 특기 시방서가 있는데 자, 특수한 기술, 특수한 공법을 시행할 때 표준 시방서가 우선할까요? 특기 시방서가 우선할까요?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표준보다 특기 시방서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 시방서의 내용과 특기 시방서의 내용 중에서 특수한 기술로 실시를 할 때는 당연히 특기 시방서가 우선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절 공사 계약과 시공 방식. 자, 공사 입찰 및 계약의 입찰,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 자, 경쟁 입찰에는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로 나뉘고 수의 계약은 특명 입찰, 수의 계약이나 특명 입찰이나 같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경쟁 입찰. 자, 공개 입찰이 있고 관보나 공보, 신문지상으로 입찰 규정을 공고하고 입찰자를 모집하는 방법이고 정부공사는 이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자, 장점은 자, 입찰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가 되고 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사비를 적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응찰자가 많음으로 담합할 우려가 적다. 응찰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단점은 입찰 수속이 번잡하고 공사가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 단가가 그만큼 내려가는 만큼 공사비가 떨어지는 만큼 품질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낮으면서 고품질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고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사비도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단점.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 감독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자, 두 번째, 지명 경쟁 입찰. 자, 중요합니다. 건축주가 도급자의 재산, 공신력, 기술, 경력 등을 심사하여 적격업자를 선정하여서 경쟁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 지명을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업체들을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든다라는 게 재산도 봐야 되고 공신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재산 상태도 봐야 되고 기술이나 경력이나 등등을 따져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지명을 해서 너희들이 입찰에 들어와라. 셋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라는 게 이 지명 경쟁 입찰이고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건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입찰 공고를 낼 때 전년도 도급액 500억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필터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제한된 경쟁 입찰해서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합니다. 지명 경쟁 입찰은 내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의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고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두는 것, 그 기준을 통과한 업체가 선택이 되는 것,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의 계약. 자, 첫 번째 보시면 특명 입찰이라고 해서 자, 특명 입찰이라는 건 좀 쉽게 풀면 특별히 지명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지명한다. 자, 특명 입찰이라는 건 당해 공사의 가장 적당한 도급자 한 사람을 택해서 입찰시키는 방법으로
도급자가 기술, 자산, 공사, 경력, 그리고 보유 기재, 신용 등에서 가장 우수한 업자여야 한다. 자, 장점은 공사의 기밀 유지가 유리하고 입찰 수속이 간단하고 시공의 질을 믿을 수 있고, 단점은 공사비가 높아질 염려가 있고, 왜? 이유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자, 불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담합을 통해서 서로 나눠먹기 하는 이 수의계약에 의한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광급공사든 뭐 민간공사든 수의계약에 의해서 불법 비리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견적 내기. 신뢰할 수 있는 건설업자 두세 명을 지명하여 견적을 내게 하고 그 중에서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자, 이 수의계약은 관급, 그러니까 정부 또는 지자체와 계약을 할 때 아무렇게나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자, 첫 번째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급박한 이유에 있어서는 입찰을 붙일 여유가 없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특명 입찰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는 특허 공법이 반드시 필요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비탈면이 있어요. 이런 법면이 있는데 이 법면을 시공을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어떤 특수한 공법으로 실시를 하고 싶은데 이 특수한 공법을 가진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다면 그 업체를 지명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지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명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특수한 기술, 다른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일 때는 수의계약, 특명 입찰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요. 또는 다른 지자체나 또는 국가랑 지자체가 계약을 맺을 때 이때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견적 내기. 신뢰할 수 있는 건설업자 두세 명 지명해서 견적 내기 한다. 자, 참고. 자, PQ 제도라고 해서 프리 퀄리피케이션 해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제도 여기다가 줄쳐 주시고요. 사전 심사 제도를 PQ 제도라고 합니다. 이 용어 반드시 기억하시고, 건설업체의 공사 수행 능력을 기술적 능력, 재무 상태, 시공 경험 등 비가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입찰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찰 공고를 내야 되고 신문이나 게시판 등의 공사 규모, 현장 설명 일시 등을 공고한다. 자, 두 번째 참가 등록. 예정된 현장 설명 일시에 참석하여서 일반 사업자 등록증 및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 등록을 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설계도서 열람 및 교부. 자, 지명된 도급인이 설계 도면 및 시방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는다. 자, 입찰에 참가를 했어요. 현장 설명을 듣고 내가 여기 이 현장을 실시하고 시공하고 설계해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도면을 열람하고 교부 받아서 시공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현장 설명. 건축주의 현장 설명 및 열람 교부받은 설계도서의 의문사항을 질의응답한다. 언제? 현장 설명 회 때. 자, 현장 설명 시 필요사항,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비 지불 방법이라든지 도급자 결정 방법 등을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견적 기간 넘어가셔도 되고요. 건설업법 넘어가셔도 되고, 응찰, 입찰, 예정된 입찰 일시에 입찰 금액의 5에서 10%를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보증 수표 또는 국채로 입찰 보증금을 납입한다. 자, 개찰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시고, 자, 여덟 번째 낙찰. 입찰 가격이 가장 낮은 자에게 낙찰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좋은 공사를 완수하기 위하여 미리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예정 가격과 최저 가격의 범위 내에서 최저 또는 입찰금의 평균에 가장 근접한 자에게 낙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최저가 낙찰제, 최저 가격의 범위,
최저가 낙찰제를 뜻하는 거고, 또는 입찰금의 평균과 가장 근접한 자에게 낙찰시킨다라는 건 이 부찰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 평균가 낙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예전 가격이 1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A라는 업체는 8천만 원을 써냈어요. 그리고 B라는 업체는 8,500. 그리고 C라는 업체는 9천만 원. 그리고 D라는 업체는 9,500만 원을 써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즉 부찰제라고 했을 때는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예전 가격이 1억인데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에 이 제한을 85%로 두는 거예요. 85%로 두면 일단 여기는 탈락이 되겠죠. 1억에 85% 미만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85%에 미달하는 곳들은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업체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 세 개 업체의 평균가 8,500 더하기 9,000 더하기 9,500 나누기 3을 하면 9,000이 되겠죠. 그래서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에 낙찰받은 업체는 이 C라는 업체가 되는 거고, 그 앞에서 봤던 최저가 낙찰제라고 했을 때는 A가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낙찰받을 수 있는 업체가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째 계약. 낙찰자가 결정되면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비해서 계약하게 된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공사 시공 계약. 자, 도급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 계약서에는 계약서, 유의사항, 설계 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사항, 질의응답서, 그리고 지급재료 명세서, 공사비 내역서, 공정표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공사비 지급 방법은 자, 전도금, 착공금이라고도 합니다. 도급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공사 착수 전에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계약 금액의 일부를 성급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민간 공사나 소규모 공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민간 공사가 아닌 광급 공사에서는 이렇게 중간불, 기성불로 실시하는데, 공사 중도의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불되는 중간 지불로 공사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자, 계약 금액이 1억이에요. 1억 중에 10%를 완성했다. 그러면 1,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보고 1,000만 원을 지불하는 거. 그 다음 20%가 완성이 되었다. 그럼 10%는 지불을 이미 했고 20%까지 10% 실시했죠. 그럼 실시한 10%에 대한 다시 기성불이 나간다. 그래서 100%까지 이어지겠죠. 자, 그리고 준공불, 건축 공사 준공 후 일시에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준공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을의 하자 보증금. 자, 준공검사 후 하자에 대한 보증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담보금이다. 자, 1에서 3년 이하 동안 자,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100분의 2, 즉 2%에서 5%까지를 예치한다. 뭘로? 하자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되고,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2조에 보면 조경공사는 100분의 5, 즉 5%를 하자 보증금으로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